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오랜 수건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앞으로 이달 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확정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강원도를 제주도처럼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우선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한 만큼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개발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정 설치를 명문화했습니다. 이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도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정부 부처의 반발로 특별지위 특례를 먼저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 재정, 산업 등 각종 분야의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으로 보완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628년 만에 강원도가 새 이름을 특별한 강원도로서 이름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그리고 10년 수건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는 경과 규정에 따라 1년 뒤에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와 KBS, SBS가 전국 접전지 6곳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김진태 후보가 이광재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섰고 강원도 교육감은 혼전 양상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격전지로 분류된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33.9%, 국민의힘 김진태 45.1%, 11.2%포인트 격차로 오차 범위 밖입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2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 물었더니 이광재 31.2%, 김진태 47.7%로 격차가 16.5%포인트로 지지도 격차보다 더 컸습니다. 권역별로 봐도 영서 북부권과 함께 진보 성향이 짙었던 영서 남부권과 영동권 모두 김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권 MBC 3사가 보도한 여론조사와 비교했더니 이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가 3.3%포인트에서 11.2%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그다음 후보가 7명이나 나온 강원도 교육감 선거 지지도입니다. 신경호 전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9.4%, 강사명 전 강원도 교육청 기획조정관 5.4%,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 5.3%, 문태호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 4.1%, 원병관 현 캐롤라인 대학교 교수 2.9%로 오차 범위 내 격차를 보였습니다. 민성숙 현 강원글로벌 미래교육연구원장 2.2%, 조벽성 전 강원교청회장 2.1%로 10%를 넘는 후보가 없는 반면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68%를 넘었습니다. 만일 진보, 중도, 보수 성향의 후보가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더니 진보 23.6%, 중도 14.5%, 보수 27.3%로 보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답변도 34%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29.2%, 국민의힘 51%, 정의당 3.9%로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응답이 57.7%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응답보다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망도 긍정평가가 60%를 넘어
부정평가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94%가 반드시 투표하거나 가능하면 투표하겠다고 응답하면서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가방을 집어던지고 밀치고 흔들고 강원도의 한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아동만 5명에 달았는데요. 가해 교사는 학대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된 이후 부모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강원도의 한 유치원. 교사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을 향해 갑자기 들고 있던 가방을 던집니다. 화가 풀리지 않은 듯 계속 쳐다보더니 또 다른 가방을 다시 던집니다. 아이들은 순간 얼어붙었고 교사는 한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그 아이를 흔들고 밀칩니다. 이후 이 아이는 책상 아래 숨어 다른 원생과 교사가 오갈 때에도 한참을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로부터 선생님이 화를 자주 낸다는 소리를 들은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찾아가 확보한 CCTV 영상입니다. 아이한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그냥 뭐 조금 선생님 말을 안 들어서 혼났구나라는 생각으로 저희 아이한테만 혼내기만 했어요. 제가 조금 집에서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경찰이 지난해 3월과 4월 사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꼬집거나 마스크를 집어던지는 등 최소 16차례의 학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도 5명이나 됐습니다. 한 20분간을 가만히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하게 두더라고요. 그러면서 볼을 12번을 꼬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꼬집으니까 애가 집에 와서 말을 했던 거더라고요. 유치원 측은 부모들이 항의하고 돌아간 뒤 CCTV를 확인했고 원장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체적 학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이에게 심한 그 욕설을 했다거나 모욕감을 줬다거나 벌을 세운다거나 정서적 학대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사과하겠다던 가해 교사는 CCTV 물증이 나오자 피해 아동 학부모와 연락을 끊었고 취재진도 여러 통로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소형 건설기계 장비는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자격증을 따는 이른바 무시험 자격증이 가능한데요. 수강을 신청한 도로공사 직원들의 출석을 조작해 하루 만에 허위로 자격증을 발급한 중장비 학원 원장 2명이 구속됐습니다. 자격증을 따겠다며 회사로부터 수강 지원금까지 받은 도로공사 직원들은 이 자격증으로 1년 넘게 수당을 타왔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수강을 신청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출석을 조작해 허위로 자격증을 발급한 중장비 학원 2곳이 적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3일 경기도 이천과 경북 안동의 중장비 학원 원장들을 건설기계관리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초까지 도로공사 원주지사의 10여 명을 포함해 25개 지사 직원 142명에게 자격증을 줬습니다. 실습은 한 번에 4시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2번은 출석해야 하는데 한 번 와서 지문만 찍으면 출석 날짜를 조작해 여러 차례 온 걸로 위조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치지 않고 학원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이 발급되는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실제 2일 이상의 교육과 실습이 필요함에도 하루 만에 이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직원 한 명당 20에서 50만 원을 냈고 그 결과 이천의 학원은 4,800만 원, 안동의 학원은 2,900만 원의 불법 이득을 얻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도로공사 직원 가운데 80여 명은 회사에 이 자격증을 내고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월 3만 원씩 모두 2,8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은 이 교육을 위해 회사에서 최대 30만 원의 교육비도 지원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되게 당황스럽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 엄중 조치할 거고요. 경찰은 도로공사 직원들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다른 학원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일과 여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여행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자체들도 이 같은 워케이션 수요층을 잡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동해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워케이션 프로그램 현장을 배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유명 숙박 플랫폼 회사에서 근무하는 류수진 씨. 사무실이 아닌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를 마친 뒤에는 짬을 내 함께 온 동료들과 지역의 관광지를 둘러봅니다. 류 씨는 지난 주말부터 동해시의 숙박업소에 머물며 일과 여가가 결합된 워케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정말 처음 와봤는데요. 진짜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일단 사무실을 떠나서 재택근무를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또 여행지에 와서 일을 하니까 너무 새롭고 리프레시도 되고 좋습니다. 해당 숙박 플랫폼 업체는 지난해 6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창에서 워케이션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60명을 선발해 동해시에서 워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마다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면서 휴양지에서도 업무가 가능한 워케이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지난해 3월 출시한 강원 워케이션 특화 상품은 2달 동안 8,000객씩 넘게 판매되며 흥행을 거뒀습니다. 관광 경기 활성화 등의 효과가 확인되면서 속초시는 지역 내 여행업체와 손잡고 3박 4일 워케이션 프로그램인 속초 체크인을 내놨고 동해시도 기업과 협업해 워케이션 추가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해시는 관광재단과 그리고 기업 그리고 개인형 워케이션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형 워케이션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워케이션 확산 흐름에 맞춰 수요층을 잡기 위한 지자체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릉시 선관위가 선거운동용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시의원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용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시의원 후보 A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경력을 허위로 공표할 수 없으며 학력의 경우에는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교육과정 이수 학력만 게재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4,400건이 넘는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60% 이상이 봄, 가을철에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은 3개조 16명으로 전문 구조팀을 꾸려 오늘부터 29일까지 설악산 주변에 소방력을 배치합니다. 구조팀은 외설악과 내설악, 남설악 인근에 각각 배치되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산악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산림청이 산사태 등 재해를 막기 위해 자연재난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주민들에게 위험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복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자연재난대책 기간을 오는 10월 중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장마가 오기 전에 사방사업을 완료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춘천 등에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을 마련하기로 해 트램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트램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지금까지는 철도 분야 수익성 기준을 사용했다며
트램 사업 특성을 고려한 타당성 평가가 실시되도록 교통 수요 예측, 편익 산정, 비용 산정 분야의 트램 부문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트램은 도로 위에 선로를 주행하는 노면 전차로 버스에 비해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어 친환경 수단으로도 부각되고 있어 강원도는 춘천을 비롯한 5개 도시 도심 교통 수단으로 트램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4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 교통비가 18.2% 급등한 것이 원인입니다. 제조업 업황 실적지수는 76으로 8포인트 올랐으며 비제조업도 7포인트 오른 64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비자 심리지수와 수출은 각각 소폭 증가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이달 말까지 올해 상반기 실무직 채용 서류 접수를 진행합니다. 환경관리와 시설관리, 보안 안내 등 3개 분야에서 무기계약직 43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공단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근무평가를 통해 정식 임용될 예정입니다. 인형극 전문학교인 춘천국제 인형극 학교가 올 8월에 개교하기로 하고 신입생 모집에 나섰습니다. 인형극 학교는 춘천시 청소년 여행의 집을 리모델링해 올해 7월 준공 예정이고 교과 편성과 교수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선발된 신입생에게는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춘천에 숙소도 제공됩니다. 춘천시는 국비 32억 원을 지원받아 학교를 만들었다며 춘천 인형극이 학교를 통해 질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홍천군은 홍천용문 광역철도 구축과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관광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10년 동안의 장기 관광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명 관광단지 등 기존 관광지와 홍천읍을 연계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은 내년 1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횡성군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횡성군은 오는 12월까지 국내 여행업 등록업체나 학교가 횡성에서 단체 관광이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진행할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관광 일정 7일 전까지 횡성군에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후 30일 이내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영월군이 2022년도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할 신규 주민사업체를 6월 13일까지 모집합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 역량에 맞는 지역 고유의 관광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주민 주도형 정책 사업입니다. 여행, 숙박, 체험, 시금, 기념품 등 관광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3인 이상의 창업 준비 또는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정선 지역의 청정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정선몰이 오는 20일 개장합니다. 정선군은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함께 만든 온라인 쇼핑몰 정선몰에서 40여 곳의 지역 농가가 생산한 나물 등 각종 특산물을 판매합니다. 기존 정선군의 농산물 판매는 강원도몰 홈페이지에서 다른 지자체 농수산물과 함께 이뤄지고 있었으며 이번 홈페이지 개설로 지역 농민들은 한층 다양한 경로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